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3%가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검은 월요일을 맞이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엑소더스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어제 하루 동안 현 선물 시장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도합 무려 3조 원에 달합니다. 2조 6천억 원 정도. 자, 그런데 이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특히나 환율이 또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여기 이탈에 더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요? 무언가 새로운 이슈가 있던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중고에 덮쳐 있는 우리 증시는 계속 같은 상황인 거죠. 공매도의 정치 리스크. 그런데 공매도나 정치적인 리스크, 우리 내부적인 요인만 감안을 했다라고 쳐봤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4%가 또 하락했던 자체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외생 변수에서 나온 걸까요? 그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온화하지 않고 관세에 있어서 강경한 스탠스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게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장의 분석인데요. 그렇게 되면 관세에 있어서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에 조금 더 빠르게 다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투심을 짓누른 어제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디데이, 그리고 4월 4일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또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어제 하루 우리 시장 분위기만 좀 보면요. 예상대로 흘러갔던 곳도 있지만 예상 밖으로 움직인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죠. 대차잔고 상위에 대다수 기업들이 포진돼 있었는데 역시나 하락하면서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또 조선 방산 바이오 쪽은 공매도의 타깃이라고 했던 것 치고는 잘 버텨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선과 방산, 결국에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방어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또 바이오가 조금 걸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음식료 쪽을 봤더니 결국 실적만이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조금 갖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우리가 시장을 파악하고 지금 주어진 데서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는 또 대응이 불가능하겠죠.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시장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 부분 두 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두 가지 더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통해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시장을 넘어서서 선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매길 것이다 라고 협박하면서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WTI는 3.06% 오르면서 71달러 선에서, 그리고 브렌트유는 2.6% 상승한 74달러 선까지 올라온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하지 못하는 원인이 러시아라고 판단이 된다면 러시아산 전체 석유에 대해서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취해왔던 유화적인 태도랑은 또 사뭇 다른 결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변화가 시장의 긴장감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소식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이 연일 지배구조 이슈와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보유 중이었던 한화의 지분 절반을 3명의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이제 경영권 승계를 완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총 22.65%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11.32%를 3명의 아들에게 증여했다라고 어제자 공시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이 4.86%, 김동원 사장이 3.2%, 또 김동선 부사장이 3.23%씩 나눠 가졌습니다. 자, 하나그룹은 앞서서 또 발표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증과 관련해서 또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 회장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또 이 그룹 측은 이번에 지분 증여로 승계가 완료되면서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오해들이 바로 잡히고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까지 해소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락이 된 분위기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이 나올지가 우리에겐 중요한 대목이겠죠. 이 부분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어떠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 그동안 좀 외로웠는데. 정말요? 저로는 부족하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또 온기 가득한 방송에 저희 기대해 볼게요. 자, 시장엔 온기가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좀 온기를 오늘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 주소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관세 공매도, 정치적인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지금 4중고가 덮친 국내 증시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건지 돌파구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공개해 주시죠. 유동성 부족,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돌파구라고 하기에는 그냥 현실적인 대답들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돌파구로 알면 이제 제가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연준 의장이 되셔야겠죠? 그렇죠. 연준 의장도 아마 지금 머리가 아플 텐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한테 답을 요구하시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 출연료 가지고 답을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연봉을 몇십억 받는 분들도 답은 알 수 없을 텐데. 일단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너무 불확실을 계속 키우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요즘에 매 맞기 직전에 애가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요즘은 애들 안 때리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빠따로 많이 맞았거든요. 네, 저 남자 중학교 나왔는데 네. 아이스하키채로 맞기 전에 줄 서서 기다리죠. 네, 그럴 때가 항상 제일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막상 또 맞고 나면 순간 아프다 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직전의 상황에 이제 모든 두려움이 시장에 과하게 좀 반영됐고요. 지금 미국의 이제 지표들을 보면 그 하드 데이터랑 소프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안 좋게 나오는 지표들은 대부분 다 소프트 데이터로 대부분 심리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미국 투자자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이 오히려 역풍을 당할까 봐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고 물가는 안 잡히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는 후퇴하고 지표들은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무슨 지표가 안 좋다 보면 다 그냥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에서 네. 말해주는 심리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실현이 돼서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실물 데이터들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가지고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이 쉬지 않고 올랐는데 한 30% 정도 조정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런 빌미를 삼아서 지금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PER이 S&P 기준으로 20배가 넘으니까 사실은 좀 더 빠져야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PBR도 0.9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좀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더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적으로는 뭐 방산조선 뭐 지금 공매도 때문에 빠질 거라 그랬는데 안 빠졌죠. 꽤 잘 붙었죠. 공매도 네.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업종은 안 팔죠. 예.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저 바닥에 있는 애들을 오히려 지금 공매도 치고 있죠. 대차장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항상 시장이 예측하는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건희 대표님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부터 방산조선 그동안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던 섹터를 저희가 오늘 총점검하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선희 매니저님은 오늘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선 의견에 따르면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괜찮을 날만 남았다라는 입장이셨거든요. 네, 저도 이 대표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네. 시장이 이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유동성 부족이죠. 예. 만약에 이제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여력이 많다면은 뭐 폭락이 오더라도 그걸 다 디펜스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돈이 몰려온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동학개미 운동을 우리가 뭐 2020년, 21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디펜스를 잘 하고 있다가 국내 증시가 2021년도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서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으로 가셨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무슨 뭐 사중고 악재가 온다 뭐 제가 보기에 뭐 십중고 악재가 오더라도 유동성이 많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유료 기사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참 큰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제 타임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자산운용사가 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 있는 증시 비중을 늘리면서 한 전체 투자 금액 중에 한 45% 이상을 미국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금년에 한 60 내지 70% 이상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 뭐 악재도 악재인데 왜 이렇게 되게 국내 증시가 빠지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악재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국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몰려오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다면 10중고 뭐 20중고가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금년부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4월달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악재도 있고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매도 악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끓는 점 공개해 주시죠. 2차 전지입니다. 오늘도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차장고 상위 종목들은 역시나 약세를 보였어요. 무더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위를 봐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위를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거죠. 뭐 섹터별로 여전히 분위기 좀 다르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처음 우리 방송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네.
고점을 찍었던 23년 7월에는 거의 정점이었죠. 그때 예. 2차 전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 저도 욕 많이 먹었는데. 팬심이 좀 있었죠. 예, 저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오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큰 후지산 하나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산을 다 안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 대차장고도 지금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보면 대차장고가 급증했습니다. 3월 들어서. 그 얘기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신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차장고가 안 늘었어요. 네. 그 얘기는 어제 대차장고가 최근에 많이 늘면서 공매도 타겟이 됐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소재 관련 종목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 쪽으로 당분간 좀 안 좋은 것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셀 업체 입장에서는 재료값이 싸면 오히려 지금 더 좋죠. 네. 예,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사실은 셀 업체를 사시는 게 더 편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물어보시니까 말은 하는데 굳이 지금 뭐 바닥 아직 안 잡은 저도 이제 일시적으로 좀 이제는 좀 보셔도 괜찮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공매도 충격을 받는 걸 보면 아직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왜 언제 살아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년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이밍을 뭐 그건 시기를 맞출 수는 없고요.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거짓말이죠.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니까 나 예. 저기 미래로 밀어놓는 건데 어떤 이제 시그널을 보고 사셔야 되는데 네. EU에서 이제 EU 회원국들에게 전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난다든지 아니면 IRA 관련돼서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폐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그때는 조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정책이에. 예, 일단은 전기차를 끌어올린 거는 정책이었습니다. 예. 근데 유럽이 정책을 시행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또 보조금 안 주고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연간 한 10% 이상씩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오시면 되고 다른 동네에서 좀 놀다가 오셔도 괜찮다. 네. 지금 2차 전지 아니면 뭐 주식이 뭐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물리신 분들은 좀 그렇죠.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안 없어집니다. 상패만 안 당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시그널을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 당장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아직 1분기에는 뭔가 변화가 지금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를 많이 좋아하는 매니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2020년도, 21년도 때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바닥에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2022년 3년에도 엔캠이나 에코프로 머티는 상장 첫날 공략을 해갖고 한 달 만에 한 400% 수익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2차 전지에는 진심이었는데 작년 9월부터는 제 포지션을 바꿨어요. 절대로 보지 마시라.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올해 1월, 2월 반등 나올 때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안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손대시면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차트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OCI 홀딩스 차트입니다. OCI 홀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양광의 주도주였죠. 그래서 1998년도에 이 금액이 585원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때 2000년도 초반부터 2009년도까지 미국, 독일, 중국, 우리나라 뭐 전 세계 할 것 없이 태양광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이쪽 섹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가 2011년도에 52만 2,090원까지 나중에 이제 이게 무상증자가 나와가지고 희석이 된 건데 원래 65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 올라갈 때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2차 전지가 급등했던
한 2, 3년 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0만 원 걸 줄 알고 매수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팔기를 안 주고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이 금방 나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1년 고점을 52만 원 찍고 14년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한 52만 원에서 5만 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0분의 1토막이 났는데 2차 전지 업종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금양. 금양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금양이 여러분들 이게 200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원대부터 제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연봉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양이 200원대, 3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19만 4천 원까지 거의 이것도 100배, 1000배 가까이 갔죠. 아까 말씀드렸던 OCI 홀딩스 태양광이 빛을 발해서 갔던 1000배 가까이 갔던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2차 전지 모습이 이렇게 거기다가 이게 금양이 약재까지 터지면서 거래 정제까지 됐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2차 전지가 앞으로 태양광의 OCI 홀딩스처럼 갈 분위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비중을 줄이시고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2차 전지에 지금 진심이셨던 분까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네요.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2차 전지 여쭤봤을 때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재료의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섹터 전반이 돌아서는지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때문에 오늘 두 분의 2차 전지 관심주는 모두 보류로 확인됐습니다. 자, 2차 전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끄는 점도 한번 만나볼까요? 보글보글 조선, 방산, 제약, 바이오. 참 많죠, 섹터가, 그죠? 근데 이들의 공동점은 어제 그나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조선이랑 방산만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 찍히면 좀 방어가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가 또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들이 좀 상승한 이유는 매니저님 뭐라고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대차장고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대차장고가 있긴 한데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우리나라밖에 도와줄 국가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얘기를 했던 게 조선업을 우리 좀 도와달라라는 SOS를 쳤는데 그렇죠. 그 이슈가 조선업용 러브콜을 보냈던 게 아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조선업종군들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선업종군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대차장고도 조금 증가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매도 이슈를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뭐 거의 6, 7배 정도 연초 대비 올랐기 때문에 너무 지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예.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다가 방산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방산 얘기 나오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관세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방산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럽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 8천억 유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58조에 2030년까지 EU 재무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작년에 방산 빅4라 불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까지 지금 사사가 엄청 올랐죠. 그렇죠. 사사가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글씨는 뭐냐면 이제 작년에 영업 이익입니다. 무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7천억을 그리고 LIG 넥스로 2,300억을 기록을 했는데 밑에 이제 가로친 거는 수주장고거든요. 네. 최소 뭐 18조 원에서 24조까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된다면 조선 사이클이나 방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먹거리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주 잔고가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네. 보기에는 아직도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 자, 거기다가 네. 어제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차 잔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8.5% 대차 잔고를 갖고 있는 HLB 같은 경우 3% 이상 조정을 보였고 11.4% 갖고 있는 차바이오텍도 조정을 보였고 삼천당 제약도 5.5% 제약 대차 잔고를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지금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아직 법안으로 입법 상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계류가 됐죠. 예. 계류됐는데 이게 조만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분명히 입법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반사이익을 받는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 섹터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조정이 좀 온다면 아하.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랜만에 모든 섹터를 다 평가를 해주시니까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여쭤볼 거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그동안 점검을 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방산조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다고 하셨지만 자리가 조금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입장이셨는데 변화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이제 섹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수주잔고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걱정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고를 때 사실은 이게 주가가 그걸 반영을 얼마나 시켰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전문가들이 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방산이 가려면 유럽이 지금 엄청난 국방비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독일이 이제 보수적인 재정 정책까지 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연정이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독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전히 좀 해결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는 군비 확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는 기본 나토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영내 구매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내 구매하면 뭐 사실 프랑스랑 독일만 좋은 거죠. 그들 내에서 구매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회원국 안에서 먼저 사라라는 건데 문제는 필요한 만큼 물량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제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쵸.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사이를 비집고 한 5년 안에는 좀 먹거리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쪽도 결국엔 영내 구매로 가겠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예전에 현대로템의 KT 전차를 너무 사고 싶어 했는데 결국엔 독일이 제한을 하는 바람에 내가 너희 가스와 연유를 많이 사줄 테니 우리 무기를 구매해줘.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 전차보다 훨씬 비싼 레오파드를 샀죠. 시동도 잘 안 걸리는 차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만큼 방산이라는 게 정치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너무 폴란드 쪽이나 이쪽 동유럽 쪽에 뭉쳐있던 그런 고객군을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조선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조정 나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은 좋아하는 데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바이오는 역시 이제 호재가 악재를 좀 누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총 1위, 코스닥 1위인 이제 알테오젠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가캠 그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대차 잔고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쪽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 좀 있었죠? 알테오젠은 예전에 대차 잔고가 원래 250만 주 있었고요. 아하. 좀 줄었다가 다시 250만 주 된 겁니다. 네. 560만 주 된 거니까 최근에 지금 방산조선은 거의 2배 올랐어요. 월초 대비해서 대차 잔고가. 네. 대차 잔고가 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아까 이제 실적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부를 안 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2, 3년 뒤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다.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방산,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깝깝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토라는 그들만의 리그가 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방산은 약간 갈릴 수 있으나 조선,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은 공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과 바이오에 대한 종목들을 한 종목씩 여쭤봤는데요. 먼저 조선의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HD 그룹주를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일단 매니저님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HD 핸드비포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요즘 친환경 배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사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네, 전반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건희 대표님은요? HD 현대중공업 갖고 나왔는데 네. 일단 HD 그룹주들이 미포도 그렇고 미포가 강했죠. 그 이유가 연초 대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오션은 좀 버텼는데 삼성중공업도 늦지막히 올라왔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D 현대중공업 MRO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여기도 군함, 그러니까 전투함 관련돼서 구축함 관련돼서 건조 능력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방산 쪽에 러브콜이 생긴다. 미국의 법안이 통과된다.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그 선박을 만들어줄 수, 군함을 건조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뉴스가 들리면 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중공업을 조금 유의 있게 보자. 연초 대비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좀 쉴 만큼 좀 쉬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반등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좀 살아남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보다 HD 그룹주가 더 좋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조금 더 튼튼하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오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코오롱 티슈진,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입장인데 코오롱 티슈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주로는. 네, 코롱 티슈진을 말씀드리는 전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적자 기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코롱 티슈진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 문제가 뭐 이게 뭐 관세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롱 티슈진의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티슈진에다가 내서 만들고 있는 거는 미국 기업에다가 지금 생산 위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전 세계에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보사 참 문제가 많았었죠. 네. 이 인보사가 지금 미국 FDA에 임상 3상이 진행이 되면서 허가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한 1년, 1년 반 정도 이상 기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충분한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코롱 티슈진의 포트폴리오 주주 명부를 여러 번 떠들러 보시면은 이웅렬 회장부터 코롱 그룹이 자회사 관계사들이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래 먹거리로 코롱 그룹이 낙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대기업이 지금 낙점한 회사 문제가 뭐 3년 전, 4년 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걸 이미 다 정리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제약바이오 안에서 코오롱 티슈진을 가져오신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 저도 같이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테오젠 저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끌는 점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음식료입니다. 음식료는 저희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또 마침 조선희 매니저님 어제 관심주로 오리온 그렇죠. 또 가져오시기도 했고 진짜로 가격을 올리는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적 방어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쪽 우리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료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경기 어제처럼 이제 매크로 이슈가 좀 안 좋을 때 약간 회피성 방어주로 가는 예. 경우 있고요. 그건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수출주로 많이 변모를 하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제 수출의 성장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양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풀무원도 뭐 갑자기 또 올라오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음식료 관련돼서 또 올라오는 거는 가격 인상이거든요. 항상 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 뭐 과자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럴 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정부가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위에 그 사람이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대통령이 없는 상태니까 예. 대행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직 대행들은 원래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가 관련돼서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농심이 라면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이 좀 나왔고요. 뭐 오뚜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는 라면 관련주 중에서 농심이 그동안 이제 1등을 하다가 2등으로 밀렸는데 최근에 이제 툼바를 내놨죠. 마트 가면 툼바 엄청 쌓아놨던데 별로 손은 안 갑니다만 이제 외국을 대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어린 친구들 빼고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좀 맵죠? 앵커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전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불닭볶음면이 왜 먹히냐면 네. 해외는 오히려 국물 있는 면보다 네. 이렇게 비벼 먹는 비빔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신라면도 인지하고 좀 이제 뭔가 신제품을 냈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 관련주 보셔도 되고 저 개인적으로 오리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제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종목 공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료에 대한 두 분의 관심주도 확인해 볼까요? 농심과 삼양식품, 종목이 일단 바뀌셨고, 농심은 앞서 힌트를 좀 주신 것 같고, 근데 뜻밖입니다. 요즘 음식료 안에서 제일 핫한 건 SPC 삼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예. 삼양식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까 이제 이건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삼양식품은 매출의 80% 정도를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도 지금 1,470원 정도, 1,450 이상은 상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전체 매출 규모가 80% 이상 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밀양 2공장이 지금 준공을 얼마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밀양 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조정이 온다면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근데 오리온 대 삼양식품 붙인다면 어떤 선택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좀 말하기 곤란한데요. 예. 그럼 또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죠. 추천 어제 드렸기 때문에 두 개 정도 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음식료 안에서는 저희 욕심을 조금 부려서 두 종목 다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 이건희 대표님 농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아쉽게도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이슈가 나왔어요. 어제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하나그룹 지배구조 이슈. 결국에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려던 움직임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막 해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좀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미 실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지금 새 아들한테 지분 나눠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그죠? 저는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지금 하나오션도 사실은 대우조선 인수할 때 좀 싸게 샀죠. 원래 그 시장에서 요구했던 공정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격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싸게 샀는데 문제는 그것도 이상증자를 또 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도 갑자기 또 3조 6천억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는데 서울 그 중구 쪽에 가면 하나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청 주변에. 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남의 돈 갖다 쓰려고 하는지는 조금 좀 의심스럽고. 개인적인 의견 말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뭐 조금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저같이 생각하면 대부분 뭐 아직 그냥 보고 있겠죠, 그냥. 일단 관망. 주 하나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이제 뭐 지배구조 이슈가 좀 이렇게 뭐 승계가 됐다라고 하면 주 하나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이건희 대표님 아주 주주 친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 투자자분들 입장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쉽지만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